이혼과 실직 등의 이유로 중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돌봄이 필요해졌습니다. 독거 중년 가구 급증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기에 내몰린 중년 1인 가구, 사회적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독거 중년이 늘고 있다. 예. 이게 사회적 하나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제 주변에도 보면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실제적으로도 이제 독거 중년들이 많이 늘고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비혼이라든지 그 미혼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남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 1인 가구들이 이제 많이 또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인구조사에 의하면 그 이 1인 가구 수가 561만 8천 와, 그렇게 많군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서 60세의 독거 중년은 1인 가구의 한 40%에 해당될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40세에서 60세의 1인 가구의 경우에 만일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런 이제 1인 가구라면 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살자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이제 현재는 이분들이 경제로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1인 가구의 경우 또 독거 중년의 경우에 뭐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1인 가구가 됐겠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실직을 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 그 자식들에 대해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키우면 자식들이 그 노후를 결국 보장이 됐었죠. 그래서 노후가 보장되니까 이제 자식들의 어떤 봉양을 받아서 한 집에서 대가족 제도 하에서 살아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바로 노후 대책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몇십 년 사이에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봉양하지 않는 한 집에서 봉양하지 않고 핵가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미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이제 낀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결국 그 비자발적인 1인 가구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가정의 해체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 속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이제 가족이 해체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사오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45이면 뭐 은퇴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이제 45세 은퇴를 한다면 연금을 받는 게 이제 60세, 65세로 점점 이제 기간이 이제 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45세에서 한 60 몇 세까지 사이에 15년, 20년의 공백이 그렇죠. 있죠.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재취업이라는 것이 본인이 받는 연봉에 대해서 뭐 한 몇십 프로밖에 못 받으니까 또 재취업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독거 중년들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가정은 해체돼 있지 독거 중년이지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의 경우 또 사별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여러 사유에 의해서 그리고 또 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버림받아서 또 노숙자처럼 겉도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이제 새로운 보릿고개에 들어서서 신보릿고개. 그렇죠. 그러니까 독거 중년들의 보릿고개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죠. 그리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자존감이 상실이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사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만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의 단절된 어떤 사회 관계망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화센터에서 문화활동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활동을 해서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회복시켜줘서 그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이 사회 생산활동에서 완전히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필요하죠.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독거 중년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죠. 뭐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 프로그램 또 체육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좀 집중이 돼 있죠. 네. 이제 최초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65세 이상. 왜냐하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이라든지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이제 65세에 집중이 돼 있고, 근데 40, 50대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사각지대처럼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나이대가 아이를 키워서 대학 보냈다거나 이제 조금 더 빨리 키웠으면 결혼을 시켜야 네, 돼서 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시기에 직장을 잃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가정이 그 가정 내에서도 해체 수순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40, 50대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 고독사 하는 경우도 막 네, 나오지 고독사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건 사실은 네. 그 사회 관계가 이제 다 단절된 데다가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뭐 예전에 뭐 삼모녀 뭐이 예. 자살 사건 뭐 이런 사건들도 네. 조금만 관심을 두어서 그 기본적인 생계만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더라도 이제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젊은 딸들도 젊을 텐데 어디 취업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회관계망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독거 중년 문제만 아니더라도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퇴직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년을 위한 사회적 혜택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은 이제 독거 중년 비자발적 1인 가구, 뭐 그래서 비혼이라든지 또는 아예 뭐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사별을 했다든지 이래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됐고, 또 뭐 이제 혼자가 된 이런 경우에는 이건 일종의 뉴노멀 현상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네.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비혼이나 또는 그 1인 가구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1인 가구는 상당히 그 이례적인 현상이었죠. 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대책에는 그게 잘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뉴노멀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 비혼 가구 또 비자발적인 1인 가구는 이제는 거의 일반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특별한 그 현상으로 봐서 그 점에 대한 일반적 대책이 결국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도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봐서 독거 중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이 비자발적 1인 가구를 사회적 약자로 봐서 또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서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네. 일반적 대책에 결국 그 대상에 넣어서 네. 그들을 어떤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과거에 같은 그 대책이 아니라 중년이 안게 되는, 독거 중년이 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잘 들여다봐서 네. 그게 이제 벌써 500만이 넘어가면 그거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일반적 대책으로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모든 현상들이 공동체가 무너진 어두운 그림자의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되고 또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도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도행전적인 그런 초대교회 공체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강한 자는 힘없는 자들을 세워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공동체의 문화의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데,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네. 그 예레미야서 30장 20절에도 그들의 자녀들은 옛날처럼 융성할 것이며 그들의 공동체는 튼튼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성구처럼 네. 사실은
이 독거 중년 비자발적 1인 가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네. 옛날처럼 이제 대가족 제도 하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다 됩니다. 그렇죠.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죠. 근데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또 핵가족화해서 1인 가족 또 1인 가족도 비자발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가족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지금의 시대 정신은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안 되고 대가족 제도가 회복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가족 제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독거 중년의 위기는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 대가족 제도 가족 공동체가 했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네. 그것을 지역 공동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역 공동체나 또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네. 그 역할을 대신해서 독거 중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책을 찾아야 되겠죠. 네. 급증하는 독거 중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모아야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